안녕하세요. 로우메이트의 고우진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MRI실에서 사용 가능한 이글2 이동형 인공호흡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바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전원 버튼을 이쪽으로 돌려주시게 되면 전원이 켜지게 됩니다. 반대쪽으로 돌려주시면 다시 꺼지게 되겠고요. 전원을 켜게 되면은 바로 동작을 합니다. 어떠한 메시지도 없이 바로 동작하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중환자실에서 사용하는 인공호흡기들은 사용자가 칼리브레이션을 해주는 과정이 있는데, 여기서는 사용자가 하실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칼리브레이션의 주계가 되게 되면은 보통 1년 정도인데요. 1년이 지나고 나게 되면은 알람이 뜨면서 칼리브레이션 듀라는 알람이 뜨게 됩니다. 그 알람이 뜨게 됐을 때 칼리브레이션을 요청해 주셔서 칼리브레이션을 받으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환자가 응급하다, 환자가 꼭 써야 된다 하시면 그럴 여유가 없으신 거죠. 바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메뉴 눌러주시고요. 알람 컨피그에서 셀렉트 눌러주신 다음에 다섯 번째 보시면 칼리브레이션 듀라는 게 있습니다. 칼리브레이션 해달라는 알람을 끄실 수가 있는데요. 셀렉트 해주시고 오프로 바꿔주시면 되는데 지금은 알람이 뜨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프로 변경을 하실 수가 없으세요. 그래서 지금은 경로만 두시고 캔슬을 해서 메인 페이지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칼리브레이션이 할 필요가 없다면은 바로 이렇게 동작을 하게 되겠죠. 메인 페이지를 보고 있으면 여러 가지 모니터링 화면이 있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게 웨이폼과 다양한 밸류들입니다. 가장 위에 하트레이트랑 SpO2가 되어 있고 스탠바이 상황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동형으로 사용하실 경우에는 SpO2 케이블을 꽂고 활성화시키게 되시면 모니터링이 되겠지만 지금은 MRI실 전용으로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사용을 여기는 아예 안 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아예 없다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아래쪽을 봐주시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걸 보시면 이쪽에 모드라고 나와 있으면서 ACV라고 나와 있습니다. Assisted Control을 의미하고요. V는 볼륨 타입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볼륨 컨트롤이라고도 볼 수 있고 볼륨 타겟티드 벤틸레이션이라고도 보실 수가 있는데 쉽게 볼륨 컨트롤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AC가 Assist Control 모드이기 때문에 볼륨 컨트롤이라고 보겠고요. 볼륨 타입이기 때문에 저희가 타이달 볼륨을 설정해 주는데 기본값이 500입니다. 500에 BPM이 breath per minute입니다. 분당 호흡 횟수고요. 12회로 설정이 되어 있고 아이레이션은 1대 1대 2.5 그리고 이쪽 작은 숫자는 어퍼 리밋과 로어 리밋이에요. 이것을 벗어나면은 알람을 띄워주는 거죠. 그래서 어퍼 리밋이 25에 로어 리밋이 8인 것을 확인해 주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FiO2는 현재 21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오토바트를 꽂아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룸에어로 동작을 하고 있겠고요. 그래서 타이달 볼륨을 200을 주기 위해서 이 환자한테 200을 밀어넣어 줬더니 PIP가 24가 나오고 있는데 색깔이 조금 다른 게 보이시나요? 저희가 설정하는 것은 검정색 글자로 나와 있고 저희가 설정할 수 없는 것은 이렇게 하얀색 글자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달 볼륨 500을 주기 위해서 이 테스트렁의 컴플라이언스랑 이제 리선스에 따라서 PIP가 24가 필요한 건데요. 제가 테스트렁을 살짝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잡았더니 타이달 볼륨 500을 주기 위해서 더 많은 PIP가 필요하게 되면서 이런 식으로 에어웨이 프레셔 하이라는 알람이 뜨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쪽 보시면 35가 깜빡깜빡거리죠. 이게 프레셔 어퍼 리밋입니다. 35가 넘어가면 알람을 띄워주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겠고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제가 테스트렁에서 손을 떼볼 텐데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PIP가 떨어지면서 더 이상 알람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알람이 뜨는 상황이라면 다시 한번 알람이 뜨는 상황을 만들어 보겠고요. 이렇게 알람이 뜨는 상황이라면 이 캔슬 버튼을 눌러주시면 뮤트입니다. 네, 소리를 죽일 수가 있는데 소리는 없어지더라도 그대로 알람 메시지가 나오기 때문에 화면을 다이얼을 오른쪽 돌려주시면은 네, 계속해서 모니터링 하실 수가 있겠고요. 다시 왼쪽으로 돌려주시면 이전에 떴던 알람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른쪽으로 돌려주시고 현재 알람이 계속해서 뜨고 있고 색깔도 빨간색으로 바뀐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알람을 해결해 주시면 되는데 해결해 주시게 되면은 프레셔 어퍼 리밋을 넘지 않게 되면은 알람은 더 이상 뜨이지 않으면서 색깔도 녹색으로 바뀌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PIP가 25로 나오는 건 저희가 바꿀 수 없고, 여기 아래 보시면 핍은 5로 되어 있어서 검정색으로 나와 있네요. 당연히 저희가 조절할 수 있고, 프레셔 어퍼 리밋과 로어 리밋도 저희가 조절하실 수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어퍼 리밋이 너무 낮게 설정되어 있는 것 같아서 35를 조금 더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40으로 설정을 했고요. 타이달 볼륨은 400으로 세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시스트 컨트롤 볼륨 타입에서, 즉 볼륨 컨트롤 모드에서 BPM이 10이고요. 타이달 볼륨 400에 어퍼 리밋을 40으로 조금 더 조절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쪽 왼쪽 화면을 보시면 프레셔 웨이폼이 나옵니다. 설명드렸듯이 YPS 앞에서 프레셔를 측정하기 때문에 이쪽에서 프레셔를 보여주고 있고요. PB 5입니다. 5가 잘 유지가 되고 있고, 현재 PIP가 20에서 23이 나오기 때문에 그 PIP를 표시해주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프레셔 어퍼 리밋을 40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이쪽에 40이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번에 환자의 렁이 안 좋아지거나 뭐 기도가 좁아지거나 즉 시큐레이션이 찼거나, 그래서 이렇게 환자 폐가 안 좋아지면 PIP가 똑같은 타이달 볼륨 400을 내기 위해서 PIP가 상승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상승 36 정도까지 상승을 했는데, 어쨌든 프레셔 어퍼 리밋을 넘지 않으면 알람은 뜨지 않는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다시 좋아지게 되면은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 거고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저희가 MRI실에서 사용할 때는 서킷을 3.5m 굉장히 긴 거를 사용할 거예요. 서킷을 굉장히 긴 걸 사용하면은 기존에 인공호흡기에 사용하셨던 그 세팅 값으로 이동형을 사용했을 경우에 타이달 볼륨이 실제 환자한테 다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해서 환자 세츄레이션이 떨어지던가 아니면 환자가 숨쉬기 어려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보통 타이달 볼륨 또는 프레셔 타입에서는 프레셔겠죠. 프레셔나 타이달 볼륨을 최소 10%에서 많게는 20% 정도 더 줘서 환자의 세츄레이션이 잘 유지되도록, 그리고 숨 쉬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주라고 저희가 권장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병원마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내용을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시면 ACV라고 나와 있죠. 현재 모드가 표시가 되고 있고요. 전원선이 연결되어 있고, 이제 배터리가 100% 다 완충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이쪽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V민은 미닛 볼륨이고요. 분당 호흡량이 5리터라고 나와 있고요. MAP는 민 에어웨이 프레셔로 평균 기도압입니다. 그리고 여기 BPM이 한 번 더 표시가 되겠고요. 즉 이쪽에선 저희가 세팅을 하는데, 세팅한 값이 실제 환자에게 어떻게 나오고 있냐예요. 그래서 환자가 현재 분당 5리터 정도 숨을 쉬고 평균 기도압이 9 정도 되고요. 그리고 BPM이 12회 정도, 그리고 TI는 흡기 시간입니다. 흡기 시간이 1.43으로 되어 있어요. BPM이 12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BPM을 올려준다, 16회로 올려준다 하면은 인스피레이션 타임이나 이쪽에 변경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쪽에 막대 그래프 같은 게 있는데, 보시면은 프레셔가 올라갈 때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저희가 이 삼각형 세모인 거, 이 세모 이 부분은 프레셔 어퍼 리밋 설정해 놓은 구간이 여기까지다. 여기를 넘어가면은 알람이 뜬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현재 ACV 모드를 보고 계시고요. 저희가 타이달 볼륨 설정해서 환자와의 피크 프레셔는 계속해서 변하고, 만약에 환자의 렁 컴플라이언스나 기도 저항이 높아지게 되면은 이 PIP가 더 높아지면서 알람이 뜰 수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모드를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CV에서 이렇게 커서를 눌러 주실 때마다 변경이 가능한데요. ACP 프레셔 타겟티드 벤틸레이션일 수도 있고요. 프레셔 컨트롤일 수도 있는데, 제가 지금 억셉을 안 눌렀더니 다시 V로 돌아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다시 한번 V를 P로 바꿔주시고 셀렉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드디어 프레셔 컨트롤로 바뀌었습니다. 동작을 잘 하고 있는데 바로 알람이 떴네요. 왜냐하면은 지금 저희가 PIP가 23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28이 넘어가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일단 알람을 끄고요. 알람을 끄고 다이얼 돌려서 메인 페이지로 돌아온 다음에 28을 넘는 이유를 볼 텐데요. 일단 어퍼 프레셔 리밋 자체가 너무 낮게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28을 일단 기본적으로 40까지는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40까지 올려주게 되면요,
PIP가 23이었는데, 네. PIP가 23인데 처음에 오버슈팅이 발생하면서 28을 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저희가 필요한 PIP는 23인데 이 오버슈팅이라는 게 처음에 이렇게 뾰족하게 쭉 올라가는 가시 같은 이런 부분을 오버슈팅, 파이팅의 일종이라고 하고요. 이게 생기는 이유가 아마도 서킷이 굉장히 길어서 오버슈팅이 생기지 않는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또 라이즈 타임이라는 게 굉장히 이제 작게 설정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빠르게 프레셔가 이렇게 축 솟아오르거든요. 너무 이제 빠르게 솟아오르도록 기본 세팅 값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값을 바꿔볼 텐데요. BPM 옆에 있는 단추를 꾹 눌러주신 다음에 라이즈 타임이 2로 되어 있습니다. 2로 되어 있는 것을 5로 변경을 해주시게 되면요. 아주 급격하게 상승하던 기울기가 완만하게 상승하면서 28이 25로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만큼 처음에 오버슈팅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더 낮은 프레셔로 유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3.5m 그 서킷을 쓰게 되면은 이런 현상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기본값을 애초에 라이즈 타임 기본값을 5로 바꿔주시는 것은 권장해드리고요. 그것은 파워업 세팅이라고 하는데 디폴트 값을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잡으시는 거죠. 그 값을 잡는 방법은 제가 동영상을 따로 만들어 놨습니다. 스타트업 컨피규레이션 바꾸는 방법을 동영상 올려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정말로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자, 어쨌든 프레셔 타입으로 바꿨기 때문에 몇 가지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IP를 제가 20으로 설정을 하게 되면은 PIP가 20이고 PB 5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깔려 있는 핍은 FIC를 유지하기 위한 핍은 5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 위로 15의 압력이 더 들어가서 이제 모니터링 되는 값이 20 정도가 돼야 되는데 지금 약간의 더 이제 오차가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22 정도까지 지금 압력이 들어가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렇게 세팅을 했고 PIP가 20일 때 환자한테 타이다 볼륨이 약 382 정도가 들어가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아까처럼 환자의 렁의 컴플라이언스가 안 좋아지거나 스크린을 차거나 하게 되면은 어떤 식의 변화가 생기는지 보셨나요? PIP는 항상 고정입니다. 저희가 프레셔 타입을 쓰고 있기 때문에 PIP는 항상 20으로 고정되고 있고요. 타이다 볼륨이 300대에서 200 정도로 240 정도로 줄어든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거의 400에 가까웠는데 지금 236 정도까지 줄어들었죠. 그래서 PIP는 고정이지만 타이다 볼륨이 변화한다. 그래서 타이다 볼륨이 더 안 들어가게 돼서 로어 리밋이 200으로 되어 있죠. 200보다 안 들어오게 되면은 네, 이렇게 2번 정도 호흡을 한 다음에 바로 알람이 뜨게 됩니다. 보통은 이제 2번인 게 있고 이렇게 여러 번 동안 발생을 해야지 알람이 뜨는 경우가 있는데 대략 한 5번 정도 네, 이 로어 리밋을 만족했을 때 네, 로우 타이다 볼륨 알람이 뜨고 있고요. 해결하는 방법은 로어 리밋을 낮추던가 네, 타이다 볼륨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면은 알람은 해결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ACP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ssist Control Pressure 타입이죠. 네, 그럼 이 상태에서 저희가 프레셔 서포트도 많이 쓰실 건데요. 프레셔 서포트 써오는 방법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모드를 눌러주시고 여기서 P나 V가 아니라 다시 한번 눌러주신 다음에 AC를 바꿔주게 됩니다. Assign V랑 CPAP 그리고 이렇게 총 AC 세 가지가 있는데 CPAP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억셉을 눌러주시면요. 이제 CPAP 모드가 동작이 되고 있고요. 환자가 현재 엠니아, 이제 숨을 안 쉬고 있기 때문에 네, 숨을 쉬지 않고 엠니아가 되고 있다고 알려주고요. 그러면서 백업 벤틸레이션이 걸립니다. 캔슬을 해주고요. 이제 환자가 엠니아 걸리지 않도록 숨을 쉬어야겠죠. 환자가 엠니아 걸리지 않도록 숨을 쉬어야 되는데 숨을 쉬게 되었을 때 CPAP이기 때문에 다시 네, 로우 타이달이죠. 자,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다른 모드를 쓰다가 중간에 CPAP으로 변경하게 되면은 계속되는 알람으로 사실상 세팅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만약 CPAP을 변경하시고자 하신다면은 인공호흡기를 완전히 꺼주시고요. 꺼주신 다음에 다시 키고 바로 세팅을 해주시는 게 좋고 모드를 CPAP으로 바꾸신 다음에 중요한 것은
PIP를 2초 눌러주시면 프레셔 서포트 레벨을 설정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프레셔 서포트 레벨을 충분히 설정을 해주신 다음에 그다음에 환자가 자바로흡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호흡을 하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다시 껐다 켰더니 마찬가지로 오버슈팅이 발생해서 더 높은 압력이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 마찬가지로 BPM 2초를 눌러주신 다음에 라이즈 타임을 5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일일이 바꾸는데 꼭 이 디폴트 값을 5로 잡아주셔가지고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네, 이런 훨씬 더 부드럽게 압력이 공급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시죠? 라이즈 타임 바꿨기 때문에 다시 캔슬 눌러서 메인 화면으로 돌아가고 있고요. 그러면은 10햅이고 10햅에서 저희가 프레셔 서포트를 줬기 때문에 프레셔 서포트 모드라고 보시면 되는데 FiO2만 저희가 설정하고 핍을 저희가 설정하는 것 외에는 지금 PIP와 VT, BPM이 다 하얀색 글자로 나옵니다. 환자가 자바로흡 하는 만큼 BPM이 바뀔 거고요. PIP는 저희가 프레셔 서포트 레벨을 15를 줬기 때문에 핍5에 15를 더해서 PIP가 약 20 정도가 나오게 되는데 어쨌든 이 서킷이랑 환자 상황에 따라서 약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하얀색으로 표시가 된다는 점, 그리고 타이날 볼륨은 그에 따라서 환자에게 타이날 볼륨이 다르게 전달되기 때문에 하얗게 전달되면서 변할 수 있다는 수치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PIP not met circuitly라는 알람이 떴었는데요. 저런 알람이 굉장히 많이 뜰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모드를 일단 AC, P 모드로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알람이 좀 덜 뜨기 때문에 이 모드로 간 다음에 메뉴를 눌러볼 텐데요. 메뉴 눌러주시고요. 알람 컨피그에서 셀렉트 눌러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핍 리크에 온이 들어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핍 리크가 있었다. 제가 이 테스트렁을 조절하는 과정에서 핍이 저희가 핍 5를 세팅을 했었는데 여기서 5가 이제 만족되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핍이 변하지 않거나 어떤 릭이 발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메뉴에서 알람 컨피그 보시면 핍 리크라는 게 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알람이 계속 떠서 제대로 케어가 안 된다 그러면 오프로 확인해 주시면은 이 핍 리크라는 알람을 뜨지 않겠습니다. 핍 리크 incomplete exhalation, gas intake fault, 그리고 요거는 inspiration demand not match입니다. 그래서 캘리브레이션 2까지 있고 뭐 배터리 로우라는 게 있는데 이 알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먼저 핍 리크 원인은 호기 시에 에어웨이 프레셔가 세팅값보다 ECMHO 아래로 떨어졌을 때, 즉 리키지가 있는 경우에 뜬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인공호흡기에서는 리키지가 있다고 알람이 뜨진 않는데 여기서는 알람이 떠주기 때문에 좀 더 민감하게 동작을 할 수 있고요. 그게 해결이 안 된다 하시면은 확실하게 환자의 안전이 보장되는 한도 내에서 이 알람을 꺼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알람 컨피그에서 incomplete exhalation이 있습니다. 이것은 환자가 다음 호흡 시작 시에 흡기를 하는데 흡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호기 expiratory flow가 감지되는 경우, 즉 환자가 아직 호기가 안 끝난 경우에 이 알람이 발생합니다. 사이클이 완전히 이제 망가졌을 수도 있고요. 이제 뭐 COPD나 에스마가 있어서 기도가 좁아서 들어갔던 숨이 나오지 않아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오토핍이 있다고 볼 수도 있고 CO2가 리텐전 된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 현상이 되면은 기존 인공호흡기에서는 플로우 웨이브를 표시해 줬는데 여기서 플로우 웨이브가 없고 환자의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알람을 표시해 줍니다. 그 알람이 계속해서 뜨면 마찬가지로 알람이 계속해서 끄면서 제대로 된 케어가 어렵기 때문에 메뉴에서 그 알람을 꺼주시면 되겠고요. 가스 인테이크 폴트라는 알람이 있는데요. 저희가 기존 인공호흡기는 이 O2 호스뿐만 아니라 노란색의 에어 호스를 사용해서 압축된 공기를 공급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이글투 인공호흡기는 에어 호스가 없죠. 노란색 호스가 없는데
오토 그 에어를 자동으로 생산합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구멍이 있어요. 큰 구멍이 있는데 이쪽으로 이 룸에어를 빨아당겨 가지고 에어를 만들어내는데 이쪽이 뭔가 막혀서 그게 원활하지 않다 그랬을 때 가스 인테이크 폴트라는 알람이 뜨기 때문에 그 부분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여기가 필터가 막혔는지를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inspiratory demand not met이라는 건 호흡 끝 기도합이 3회 연속 마이너스 1심 H2O일 때 발생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즉 환자가 현재 전달되는 이 인공호흡기가 전달해주는 타이어 볼륨보다 더 많은 가스를 흡입하려고 하는 경우입니다.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타이어 볼륨을 제공해 줄 수가 있는데 환자의 폐가 너무나도 이제 안 좋아서 예를 들어서 ARDS 환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타이어 볼륨을 일부러 적게 설정해 주는데 그럴 경우에 계속해서 환자의 요구량을 만족하지 않아서 환자가 더 강하게 숨 쉬려고 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알람을 표시해 주고요. 그 현상을 발생하는 것을 인정하고 알람을 더 이상 뜨게 하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그 알람 컨피그에서 이 알람을 아예 꺼주실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알람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렸고요. 자, 마지막으로 모두 세 가지 중에 SIMV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두가 ACP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다시 AC를 SIMV 프레셔 타입으로 변경하게 되면은 네, 강제호흡을 12번 주게 되는 거고요. 그 사이사이 혹시 환자가 자발호흡이 있으면은 그 환자 자발호흡을 인정해주는 모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강제호흡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자, 자발호흡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네, 지금 자발호흡이 들어갔죠. 지금 강제호흡이 들어갔고요. 자발호흡이 지금 들어갔는데, 자, 지금 타이달이 너무 적게 들어가서 떴어요. 근데 왜 타이달이 적게 들어갔을까? 왜냐하면은 SIMV를 할 때 강제호흡에 대한 PIP는 저희가 설정해 줬는데 환자 자발호흡이 있을 때 프레셔 서포트를 얼만큼 해줄지에 대해서는 기본값이 0입니다. 이제 10회 으로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금 자발호흡을 했는데 굉장히 힘이 약했기 때문에 그런 알람이 떴었고요. 다시 PIP를 2초 눌러주신 다음에 환자의 자발호흡이 있을 때 프레셔 서포트를 몇으로 해줄 거냐? 예를 들어서 15로 예를 들어 20으로 해볼게요. 이번엔 20으로 해주겠다 그러면은 네, 세팅이 셀렉 눌러주신 다음에 캔슬 눌러주시면은 메인 페이지로 돌아오고요. 환자 강제호흡 했죠. 제가 자발호흡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요게 자발호흡 한 그래프예요. 요게 강제호흡 했고요. 자발호흡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강제호흡 횟수 외에 환자 자발호흡이 있을 경우에 자발호흡을 인정해 주는 게 SIMV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두 설명은 다 드렸고요. 뭐 조작 방법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메뉴가 여기 있고요. 메뉴 외에는 원하시는 항목을 선택해 주시고 원하실 때까지 이렇게 커서가 돌아가는데 원하실 때까지 놔주신 다음에 다이얼을 돌려서 숫자를 바꿔주시고 반드시 셀렉을 눌러서 결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알람이 뜨거나 중간에 캔슬하고 싶다 하시면 이 캔슬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이 매뉴얼 브레스는 이 환자가 숨을 안 쉬고 있을 때 강제로 한 번에 숨을 그냥 주는 거예요. 엠브베깅 한 번 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원 끄고 키는 버튼. 메뉴를 잠깐 볼 텐데요. 메뉴 버튼 눌러주시면 알람 컨피그 이때까지 많이 봤죠. 이제 알람을 완전하게 오프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고요. 파워 업 세팅이라는 거 있는데 디폴트 값을 바꿔주는 기능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껐다가 키게 되면은 항상 디폴트 값으로 시작하는데 이 디폴트 값이 조금 불편함이 있어요. 불편함이 있고 특히 가장 불편한 것은 이 AC의 P 타입 프레셔 컨트롤 타입을 하게 됐을 때 처음으로 오버슈팅이 뜨는 것과 바로 알람이 뜨는 것 때문에 매번 BPM을 눌러주신 다음에 라이즈 타임을 올려야 되고 또 어퍼 리밋이 너무 낮게 설정이 되어 있고 PIP 너무 높게 되어 있어서 일일이 설정하는 게 굉장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메뉴에서 파업 세팅에서 디폴트 값을 완전히 다 잡아주시고 그걸로 시작하는 게 병원에서 이제 사용하시기 좋으실 것 같고요. 직접 세팅하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쉽고요. 동영상을 따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한 번 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펄스 옥시메트리 다시 금방금방 이 화면이 사라지기 때문에 빨리빨리 이제 액션을 취해 주셔야 되는데 펄스 옥시메트리 스탠바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B2 케이블 끼워 주신 다음에 펄스 옥시메트리 사용할 수 있다. 트리거 레벨이 -2로 기본값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눌러보겠습니다. 가장 둔감하게 -6,
CMHO겠죠. 가장 민감한 게 마이너스 0.5 CMH2만큼의 환자 이 음압, 이 흉곽에 음압이 걸리면 자바로브를 인정해 주는 건데 기본값은 마이너스 2로 되어 있고 요런 기능은 지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거는 거의 다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요거는 밝기 조절하는 건데 거의 잘 안 쓰기 때문에 필요하신 경우에는 매뉴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캔슬 누르겠고요. 자, 그러면은 간단하게 사용 방법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렸고요. 혹시 더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